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재배에서 중요한 게 이별한 이유를 크게 예로 들어보면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데 갈등 원인 때문에 헤어진 게 있고, 이성적인 감정이 식어버리는 거, 내외로는 출장을 간다던가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던가 환경에 의한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가져온 케이스는 상대방도 내담자도 이성적인 감정은 남아있는데 헤어지게 된 1번 케이스고요. 2달 반 정도 개인 컨설팅 했었던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경우에는 내담자분이 고위치, 즉 쉽게 말해서 갑의 위치였고, 상대 남자분은 연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고, 마음 정리를 하는데 2주 정도 걸려서 통보를 하고 헤어진 케이스예요. 이 사례 진단서를 보고 분석한 주된 갈등 요인은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여자친구분이 협박 형태로 불화가 있을 때마다 했었고, 감정에 의해서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약속을 갑자기 어기는 형태 등이 많았었고, 2년 정도 연애 기간이 있었고 2주일 정도 연락이 뜸했는데, 이때 이 남자친구는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별을 통보한, 내담자는 이별을 통보받은 케이스예요. 내담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ISP 포인트만 설명드리면 이상적이고 내향적이고 결정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연애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심사숙고하는 타입일 거고, 헤어지자라는 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죠.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카톡을 보여드릴게요. 내담자는 존댓말을 하고 상대방 반말을 하고 있는데, 예전 카톡을 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귀여운 어투, 애교 섞인 표현으로 존댓말을 많이 하고,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반말로 냉정하고 차가운 카톡이 줄을 잃었어요. 헤어지고 난 시점이고요. 심리적으로 상대방한테 중요한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을 카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저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카톡만 봐도 내담자의 경우 대외가 절실하고 상대방은 마음 정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붙잡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알고 있던 남자친구면 대화로 풀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남자친구분의 경우 완전히 정리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엄청 어렵게 결정을 내렸고, 이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번복이 될 것 같다면 심리 용어로 자유의지 때문에 대화 자체를 회피하게 돼요. 이런 식의 카톡을 보내서는 만날 수도 없고 연락이 차단당할 확률이 있는 거죠.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거 고칠게, 이거 바꿀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서들을 상대방한테 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2주 정도 연락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었고, 인스타 업데이트에서 맛집 사진이라던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사진을 올리셨는데 일체 중단시키고, 프로필 사진도 동란으로 지웠어요. 역차단 가능성을 내비치는 거고, 그 외에 2가지 정도 지침을 주었고요. 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카메라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친구분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담자는 그걸 빌미로 만나기 위해서 안 받으려고 했었죠. 2주 뒤에 재연락할 때 카메라를 돌려받겠다고 카톡을 보냈어요. 이 카톡이 되게 중요한데, 반응에 따라서 일십을 당할 수도 있고 안일십을 당할 수도 있죠. 어떻게 반응이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차갑게 왔죠. 잘 지냈어? 용건만 간단하게 하기 전에 부드럽게 인사말을 건네고, 카메라 택배로 받을게요. 이 얘기는 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간다라는 거, 더 이상 질척거리거나 대외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소 보내줘, 이렇게 카톡이 왔죠. 주소를 보내고 3일 동안 여기서 연락이 끊겨요. 주소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보냈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리가 된 건가? 그 전까지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던 건 2주가 지나고 나서 연락이 없게 됐는데 정말 정리가 된 건지 많은 갈등을 했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면 통장이라던가 연락이 올 텐데, 3일이 지나도 발신이 되었다는 연락이 없었어요.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조해했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니냐고, 너무 차갑게 보낸 거 아니냐고 저를 들들 볶았는데, 일주일 뒤에 카톡이 드디어 왔는데, 주말에 바빠, 대뜸 물음표.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로 답을 하고, 이때 하는 대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가족이랑 저녁을 먹어요.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친구랑 약속이라던가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몇 시에 끝나는데 라고 왔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물음표가 없죠. 물음표가 있었으면 대답을 했을 건데, 아직까지 물음표가 없다라는 건 차갑고 뭔가 안 풀린 상태예요. 제 생각에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고 일단은 또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에 청천동 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카메라 주고 갈게, 택배 파손 위험 때문에 안 보내죠. 이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분이 택배를 보내려고 했든 안 했든 간에
카메라가 택배로 보내기 어렵다라는 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접점이 생긴 거죠. 카메라만 주고 간다기보다는 잠깐의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시를 봤을 때 나중에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당사자 혹은 지인을 통해서라도 그때의 상황을 현 시점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재회에서 가장 힘든 게 현 시점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고 상대방을 들들볶으면서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이 많아지는데, 궁금하더라도 참는 게 중요하죠. 8시 이후에는 괜찮다고, 그리고 전화통화를 했고 약속이 잡혔죠. 여기까지가 접점을 잡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지침으로는 대화 시간 많이 가지지 않고 30분 정도만 대화를 하라고 했어요. 만나고 나서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 상태로 버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상황 때문에 연락이 왔고 친밀도를 높여갔고요. 상대방이 친밀하게 대답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겠죠. 상대가 점점 말투가 부드러워지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와 내담자가 판단을 했고, 만나자거나 대화하자는 약속은 절대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약속이 다시 잡힌 케이스예요. 중급에서 해당되는 재회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 재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한테 나는 아직까지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재회 의사가 없을 때는 방향을 전환하는 게 포인트예요. 존버라고 하죠. 버티는 게 가장 핵심적이었던 케이스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